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온 칩스에 가온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3,500원. 63,5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몇 퍼센트? 25%예요. 25%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이거 손질하기도 힘들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 그러니까요. 가격까지 올라올란지 네, 걱정이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중립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온칩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인 것도 둘 다 들어보려고요. 충분 부정인가요? 죄송합니다. 가온칩스 종목은 좋죠. 종목은 좋은데 문제는 그거죠. 4월 달부터 반도체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저기 시청자님 연결 안 됐나요? 아마 끊어진 것 끊어진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미 질문에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이 답을 내리신 것 같아요. 손절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분은 계속 물려도 가져가실 생각이라고 좀 들어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 달부터 길어지고 있는 반도체 조정이 좀 일단락이 돼야 가온칩스도 돌아서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3월 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2위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온칩스만의 문제, 가온칩스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4월 달부터 반도체가 조정이 나올 때 요 정도부터 같이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조정이 끝이 나야 당연한 얘기지만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손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버티겠다는 거 제가 생각을 좀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일단 반도체가 좀 돌아설 때까지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속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시장 영향 그리고 반도체가 4월달부터 조정받고 있는 영향 요 두 가지 연유 때문에 가온주에서는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돌아설 때까지 시장이 좀 안정을 찰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한다라면은 뭐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났죠. 홀딩하면서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주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돌아올 때까지는 좀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4만 9천 원이고 20%예요. 14만 원대 들어가셨으면은 혹시 17만 원대까지 수익을 보셨었을까요, 시청자님? 네, 17만 6천 원까지 간 거를 매도 안 오고.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목표가를 25만 원 네. 잡으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거래는 바라지 않아도 조금 올라갔다 또 내리고 하니까 답답해갖고 이거 목표가를 한 얼마에 잡아야 되는가 싶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일단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네, 준비되셨으면 네.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이요? 네. 그러면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청자님 17만 원에도 매도를 못 하셨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20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저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네. 20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저는 뭐 최고가 2021년도 1월 달에 나왔었던 22만 3천 원도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기의 두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이제 움직여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최근 시장이 HBM에 너무 좀 이렇게 이슈에 좋고 HBM에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를 못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조금 동조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돌아서주게 되면은 뭐 삼성전기는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삼성전기가 이제 또 AI가 묻었잖아요. 지금 베트남 공장을 통해 가지고 AI용 기판인 그 FCBJ 이 부분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이제 MLCC 외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반기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동안 이제 MLCC라는 그 제한된 모멘텀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AI용 기판이라든지 카피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AI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에서 뭐 안 빠지면 정말 다행이고 빠진 게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한번 믿고 간다라면은 이건 홀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개인 의견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매도였겠지만 7월 16일을 기점으로 저도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앞전에 말씀드린 강원칩스도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시장 때문에 두 종목 다 지금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다시 주가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짧게 뭐 대응을 할까 요거 아니라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샀다 팔았다 이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종목을 믿고 지금은 시장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자책을 하셔도 그러니까 시장 탓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삼성전기도 AI가 묻어났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지금 시장이 장마가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홀딩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목표 주가 좀 정확하게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이사님? 목표가 저도 20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네. 20만 원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전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한국 콜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8,000원에 20%요. 58,0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 저기 2년 됐어요. 2년 가지고 계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75,000원까지 또 보셔서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데, 목표가를 얼마를 정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중립 긍정이 나왔네요. 사실 한국콜마도 문의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은 63,500원에 35% 뭐 손절 고민하시고 물타기도 가능할까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수출 데이터 쪽에서 화장품 쪽이 잘 나와서 그냥 긍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중립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이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반대적으로 실적 수치만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서 단순 수치만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가 밀리다 보니까 세론이 나타나고 역대급 실적을 찍은데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했던 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이제 가치주 위주로 좀 모멘텀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여서 코스닥 쪽에 대한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보고 투자했다가 옆 동네 코스닥에서는 뭐 20% 30%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제 잘 안 가는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론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도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많은 상승이 보였던 만큼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챙기면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 오버행 리스크를 좀 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밀리면서도 수출 데이터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장 대비해서 4% 이상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추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확정된 실적을 보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더 좋게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지만 기대감에 미래가시 프리미엄이 당겨오면서 추가적인 더 강한 상승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지금 당장 매도하셔라는 아니고 이제 65,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중립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7만 원 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 65,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STX고요. 네. 18,600원에 20%예요. 아, 18,600원이요, 시청자님. 굉장히 오랜 시간 또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이사님 그래도 조선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STX는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걸까요? STX는 상사거든요. 아, 상사 물류인데 그나마 되는 물류까지 떼내버리니까 주가가 안 가는데 참 이번 시청자분도 전화를 끊었을까요? 아,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TX를 참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사셨을 때 어떤 연유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때 방송에서 방송 보고 샀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있다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자주 못 보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해갖고 상담 드린 거예요. 지금 본인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비중이 저기 있다 보니까 좀 오래 들고 있어도 매수가까지 가면 들고 있을까 해갖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매수가까지 가게 되면 팔고 싶다는 게 결론인 거죠. 아, 네,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건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처럼 그 18,6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정도 가격에 물려 있으면은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본전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주가가 2배 이상, 3배는 가야 돼요. 3배는 가야 되는데 지금 6,840원이었던 주가가 3배 이상 가려면은 과거에 작년 8월 달처럼 뭐 인적 분할 같은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서 급등 나오는 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게 되면은 주가가 안 갈 만한 것들 밖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물론 방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상사 부분이라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수출입, 에너지 사업, 뭐 기계 산업 기자재 이런 부분인데 니켈, 리튬, 흑연, 2차전지 뭐 소재 이런 것들, 바이오매스, 친환경, 그리고 자동차 방산 이런 모빌리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게 가야 되냐고 봤을 때 어떤 걸로 땡길지에 대한 부분이 선뜻 저도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종목은 갑자기 미친 척하고 그냥 급등 나오는 게 아니면은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에 절대 팔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 여쭤본 건데 지금은 매수가까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어찌 보면 정확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기대감 저는 솔직히 심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비중이 지금 20%잖아요. 비중이 20%인데 그냥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은 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냥 급등이 나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져 계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희망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반등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등 가능성이 없고 정말 로또성 반등이 나온지 한번 올해까지는 지켜보시고 그거조차도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도 많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고 이 가격에라도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게 조금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여쭤보신다면요. 이해되세요? 네. 예,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조금 마음 아프시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6297번님, HD 현대마린솔루션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만 2천 원에 15%. 장투해도 괜찮을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성장 첫날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꽤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장투라고 뭐 여쭤봐 주셨으니까 네. 장투 이제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현대 마린 솔루션 일단은 실적이 깡패고요. 이제 조선업 쪽에서도 이제 엔진에 대한 부품 그리고 선박 건조 그리고 개조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H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지금 유동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밖에 안 돼요. 최대 주주가 한 80% 들고 있고 우리 사주 주식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유동될 수 있는 주식 자체는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죠.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유통 물량이 없어서 못 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리면서 계속해서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잘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좀 유동 주식 수가 좀 풀려나야지만 거기서 거래가 좀 원활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없는 게 주가 상승을 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식이 한 10%밖에 없는데 나머지 10%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갖고 아무도 안 사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위로 사면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매물도 안 나오고 이제 살 수 있는 매물도 없고 하면은 유통 물량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시간이 좀 1, 2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 동안에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의 이제 변동성이 처음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좀 갔다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도 내가 좀 길게 바라보고 나는 또 더 떨어지면 평단 관리까지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하시면은 홀딩을 하시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을 때 10만 원 깨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추매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평단 관리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변동성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올해를 넘기는 것까지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모두 다 이야기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235번님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3,700원에 20%. 가져가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서진 시스템 여쭤볼게요. 오늘 급락이 나왔고 올해 내내 좀 잘 가다가 지난주부터 뭔가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ESS 관련 주잖아요. 오늘 시장에 빠져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이사님? 근데 이거는 보유할지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냉철하신 네? 거예요? 제가 좋게 네. 말씀드려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턴해가지고 상가 넣으면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본인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보시면은 요 주황색 선이 있거든요. 주황색 선, 요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건데 제가 이 주황색 선을 짚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지 시스템이란 종목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 주황색 선 60일선은 안 깨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안 깨고.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자르고 다시 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배 째고 버틸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잘랐다가 다시 저가 매수, 싸게 매수할까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자, 올해 1월 달부터 보시면 이 주황색 선 60일선이 계속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일단은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짧게 볼 거면은 33,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27,000원 정말 손실 커요. 너무 아깝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거 모르겠고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요거는 한 23,000원까지 내려갈 거 생각을 하시고 좋게 봐도 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41선이 있는 21,000원까지 내려갈 거 감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땐 이것도 시장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늘은 시장 핑계를 대셔도 됩니다. 시장 핑계를 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장 핑계를 댈 건데 자를 건가 아니면은 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어차피 시장 영향이면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든다라면 그냥 버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고민을 오늘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잘랐다가 다시 매수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자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장 때문에 종목이 빠지는 거니까 버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게 보더라도 23,000원까지는 일단 빠졌다 올라올 거를 감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스스로 좀 선택을 하시라는 제가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60일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꼭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음소거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2,000원 40%요. 24만 원대시면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그게 매수가가 26만 원 됐는데, 계속 지금 내려만 가고 올라만 안 가가지고. 추가 매수도 하셨군요. 네, 물타기도 하고 추매도 하고 했는데 네. 계속 이러니까 지금 이거 물타기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손절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올라갈 수 있으면 모멘텀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소버린 AI를 좀 구축을 하는데 가장 필두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자국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해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MSIT 이제 대란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자체가 셧다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랑 많은 금융권들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한 게 이제 다른 해외에 대한 클라우드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지만 이런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클라우드 규모가 가장 큰 네이버한테는 이번 사태가 가장 큰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밀렸던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라인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못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최수현 대표 임기 내에는 라인 지분에 대한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대표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모멘텀을 이제 예상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으로 뭐 라인을 뺏긴다라는 우려감은 이미 해소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좀 확장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뭐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AI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그렇고 주가 측면으로도 그렇고 좋은 흐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주자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먼저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벤더 기업이라든지 관련주들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밑에 있는 하부 클라우드 기업들이라든지 연관 협업 기업들이 강한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타이밍 좋게 지금 코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모멘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네이버가 이제는 상승 모멘텀을 점점 만들기 시작을 하고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AI가 대세고 결국에는 이 하드웨어가 이제 계속해서 잘 팔리고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투자, 정보에 대한 투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길게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굉장히 많다. 일단 지금은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원에 20%요. 29만 원이면은 네, 코로나 오래 좀 들고 있었어요. 때 가지고 계셨네요. 아이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네네네. 셀트리온 요즘에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네. 있긴 한데 우리 청아님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세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시청자님, 네, 그 셀트리온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갈 거거든요. 갈 건데 네. 시간이 네. 좀 걸릴 거예요. 걸릴 건데 네. 그때 본인 매수가까지 어렵게 왔다고 해서 그때 절대 팔지 마세요. 그 너무 셀트리온은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들고 그죠. 있어서. 근데 한번 경험상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네. 가지고 있다가 내 매수가 오면은 거기서 끝이 나요, 더 가요. 얼마나 아마 더 가는 기다려야 경우가 더 될지. 많을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좀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손절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 갖고 있으면 저는 손절 안 해요, 절대. 그 셀트리온은 지금 뭐지 미국 쪽에 뭐 바이오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만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조금 해소를 해야 주가가 갈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올해 아마 1월 달에 24만 원까지 갔을 때 많이 아까웠을 거예요. 그죠? 네네. 이때 뭐 때문에 주가가 갔냐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흡수합병하면서 올라갔죠. 네네, 맞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뭐가 예정돼 있냐면은 셀트리온 이제 흡수합병 이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 중간지사 IPO 이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그 지배구조 있잖아요. 네. 그게 마무리가 돼야 미국 쪽 바이오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이
셀트리온지의 흡수 압력이라든지 IP가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차례로 소화가 돼야 주가가 갈 거예요. 아직은 못 가요. 그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아니었으면은 걸리면은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네, 많이 걸려요. 빨라도 올해 하반기고 아니면 네. 내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 중요한 건 그렇게 가더라도 네. 가지고 있는 매수가 대비해서 오버해가지고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것만 참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 지금까지 참은 거,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까우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애청자님이신데요. 김현정님이십니다.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고요. 3,900원대에 13%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 전에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가 엄청나게 높진 않으세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이런 공시 때문에 일단은 피합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뭐 다른 펀더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HB 테크놀로지 자체가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되느냐, 감사 보고서에 대한 좀 수치가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공시가 나온 것처럼 불성실 예고가 될 것이냐. 뭐 지금 뭐 8점 넘어가서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정지가 되고 뭐 그 기존에 있었던 벌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일은 없다 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투심 자체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일 날 거기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나는 상황인데 HB 테크놀로지 지금 공시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시가 이제 다시 한번 8월 2일 날 불성실 공시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이 리스크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길면은 3개월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뭐 급락이 나타나는 구간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8월 2일 날 공시가 법인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갑작스럽게 급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가장 피말리는 게 좀 버텨볼까 하면서 서서히 빠지면서 어느 순간 그게 20-30% 정도 빠져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손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끔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잡음이 들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멀리하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만회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비중이 13%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과도한 비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손절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대응하면서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8월 2일 날 이제 어떻게 공시가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좀 피하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굳이 HB 테크놀로지를 다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유에 대한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높이 맞추기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으로 빠르게 기회비용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모멘텀이 아직 붙지 못했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쪽으로 바닥권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2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어떻게 공시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강원전선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52,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일찌감치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는 오늘 유독 좀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담 요청 드리는 것 같은데 강원전선도 오늘 유독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시장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고 이런 종목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강원전선은 글쎄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서 7월 달에 넘어오게 되면서 전력설비, 음식료, 화장품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뭔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뭐 바이오, 금융, 조선, 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트럼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순환매 또 나온 거예요. 순환매가. 전력설비 쪽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순환매에 의해서 지금 화장품, 음식료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향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전선도 그런 맥락에서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 근데 전력설비 내에서는 전선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게 그 어금니 깎게 물고 버틸 거면은 차라리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갖고 버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선주는 전력주가 가게 되면서 비슷한 섹터란 이유만으로 제가 볼 땐 주가 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력 설비가 다시 한번 순환하면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뭐 강원전선을 포함한 전선주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살짝 부정적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차트 보인 대로 먼저 행동을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74,500에서 고점 찍고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랫단에 45,000원하고 55,000원 박스권 만들었다가 하단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개인적으로 어금니 깎게 물고 버티겠다라는 게 아니면은 오늘 자리에서 어쨌든 너무나 아깝고 손절하는 거 저라고 좋겠습니까? 종목 사면 다 수익 나면 좋은 게 다 똑같은 투자 마음이죠. 손절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도 이 45,000원짜리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게 매도가 됐든 손절이 됐든 일단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금니 깎게 물고 버틸 거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상담을 주셨듯이 만약에 매도 생각이 있다라면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45,000원 이 자리에 이탈한 자리가 어찌 보면 지지라인 이탈이기 때문에 매도를 저는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손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내일도 30분 더 일찍 4시 30분에 주상 전화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으로 바로 만나보시죠.